한 걸음 먼저 만나는 뉴스, 한결 더 파헤치는 분석.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 오늘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합의했습니다. 조만간 관련한 법안 제정에도 착수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많아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찰이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가 내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야 사당이 오늘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법농단 관련돼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 그것을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라는 의견을 여야 사당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빠져 있는 상태긴 하지만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좀 특이한 형태인데 관련 법안 자체를 직접 또 발의하셨었잖아요. 왜 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법농단 관련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되면서 들고 있는 이유도 사실 법조계에서조차도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많이 받을 정도거든요.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사건이 기소가 되면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과 불신이 굉장히 높죠. 예. 그리고 제가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기소가 되면은 이게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당이 되고요.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형사 합의부가 7개인데요. 7개 중에 5개의 부장이나 배석 판사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조사나 수사를 받았던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사건이 배당이 된다면 공정한 재판이라는 걸 기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도입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진 것입니다. 현재 국민적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한 상당 부분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법의 문제니까 핵심적으로 이게 이제 위헌이 아니냐라는 또 위헌 논란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전현직 판사들도 사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위헌이 아니냐, 또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실제로 물어보면은 제가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잘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서울고등법원장도 국정감사장에서 위헌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제가 이어서 그럼 제 법안을 봤냐 했더니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위헌성이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헌법에 재판할 권한은 법관에 속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제 법이 특별검사처럼 검사가 아닌 사람을 검사로 만드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위헌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제 법안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판사인 사람들 중에서 이 사건을 담당할 판사가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외부의 의견을 들어서 대법원장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판사가 좋을지.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서 얘기하는 그런 위헌성 논란하고는 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헌법 101조더라고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따라서 의원님이 이제 그 발의하신 내용은 어쨌든 법관이 구성하도록 만드는 거고 거기에 의견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위헌성은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신데. 맞습니다. 제가 또 다른 내용을 보니까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개입되면은 이 헌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거다. 이런 식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지금 현재는 무작위로 배당하지만 예전에는 법원장들이 배당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위헌성 시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지금 와서 위헌성 시비를 들고 나오는지 알 수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합의부가 7개 중에 5개가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무작위 배당의 의미가 없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배당이 안 가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도 사실은 저는 합리적인 지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예를 들면 법관이 뭔가 해당 그 재판 과정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럴 때 이제 제척할 수 있다라든가 배제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분들을 빼고
다른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건을 맡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법원 내부의 무작위 배당 시스템 그냥 쓰면은 사실 7군데 중에 5군데가 그렇기 때문에 예. 거기 그 관련된 부분이 있는 재판부에 배당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예. 그다음에 재판장이 스스로 회피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들 자기는 잘못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판사들은. 그러니까 그런 작용이 내부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래서 외부에서 입법부가 법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이제 지금 상당 부분 진척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대다수 야당의 동의는 받았지만 이제 제일 큰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아직까지는 안 받아들이는 그런 눈치고요. 네. 정치보복성 적폐청산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그렇게 지금 야당 중에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부분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재판에 대해서 지금 그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거의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거나 또는 이 상태로 그냥 뭐 사건을 덮거나 하는 것이 저는 어떤 국민들에게도 어떤 이익도 안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런 지적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자유한국당도 좀 나서서 제대로 이런 상황이 좀 정리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괜히 이제 이유를 들어가지고 빠지거나 아니면 뭔가 약간 발목을 잡는 모양이 벌어지면 자유한국당한테 좋을 것 같지가 않은데. 네. 예. 지금 보면 이제 여야 사당이 178석이잖아요. 300석 가운데. 그래서 네, 맞습니다. 법안 추진 자체에 문제는 없어 보이고 다만 끝까지 이제 반대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난항은 생각될 수 있는데 앞으로의 과정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는 국회 선진화법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경우에 180석 이상이 돼야만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야 사당이 합쳐도 178석밖에 안 돼서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 전체 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설득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전과 달라진 지점은 이제는 여야 사당이 그래도 단일한 그 선에 섰다는 거죠.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압박을 또 강한 설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뭐 다른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이 이제는 좀 스스로 관련자들의 재판을 맡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맡기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일각에서는 나오는데 이 부분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법원이 그런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준다면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을 그냥 법원에게 맡겨두기에는 불안하다는 거죠. 법원이 이제 진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좋겠는데 여하튼 그런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법부가 나서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네. 내일쯤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보도를 보니까 현재 그 영장 발부 여부를 담당하는 판사가 대법원 행정처를 거치지 않은 판사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의 다른 사례보다는 조금 신뢰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전히 불안한 것은 광범위하게 그 고위법관들 중심으로는 사법농단은 없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뭐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몇 차례 다뤄진 내용입니다만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 관련된 그 청구 내용을 보니까 양성태 전 대법원장이 이제 공범으로 적시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구속영장이 만약에 실제로 진행이 되고 이후에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결국은 핵심 몸통을 이제 지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 그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물론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만 발부가 되고 난 이후라면 이거는 사법거래, 사법농단에 관련된 상당히 진전된 그런 뭔가 진행이 이루어질 거라고 좀 전망할 수 있겠죠. 네, 임종원은 다들 아시다시피 키맨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구속이 됐다. 그리고 그렇게 구속이 되는 과정에서 제시했던 이유에 적시된 것이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여러 다른 어떤 고위법관들의 어떤 이 사법 거래에 관련된 관련성이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고위법관들에 대한 조사는 훨씬 더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뭐 임 전 차장은 뭐 그전까지 당연히도 이제 의혹 혐의 자체는 부인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일부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 당시 상관이던 고용한 전 대법관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처음 시인한 것으로 내용상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이 구속심사나 이후의 재판 과정이나 이런 데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부인했던 내용과 달리 예. 좀 더 조직적으로 이 사건들이 벌어졌다라는 진술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이 상황에 대한 중대성이 더 커진 것이죠. 예.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런 진술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무조건 영장을 기각하거나 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 확실히 방금 말씀하셨던 것 좀 변화의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또 한 가지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 내역에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에 관련해서 민사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에게 법률 대응 방안을 만들어주고 뭔가 이제 다른 어떤 뭐 보상을 요구한 이제 그런 정황이 이제 포착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저도 구속영장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국회하고도 이 법원행정처가 거래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적시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사례 말고 다른 것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다른 뭐 더불어민주당 사례도 나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역시 저는 철저히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여러 가지 뭐 수사 같은 것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 입법부가 지금 진행하려고 했던 뭐 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저하면 안 되겠죠. 그렇겠죠. 예. 지금 이게 단순히 이제 기존의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국회 입법부가 연관된 재판거래 의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자칫하면 이제 또 이것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국회가 지금까지 어떤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주저했던 게 사실 그런 것 때문 아니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오셨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근데 그런 식으로 국회가 태도를 취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은 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입법부 신뢰를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가 결국에는 이제 재판기, 즉 직권 남용의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뭐 구속영장부터 해가지고 이후에 재판에 이르는 과정까지 이 직권 남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느슨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재벌 판결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 최경환 전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직권 남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좀 느슨하고 사실은 좀 이른바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나왔던 직권남용 관련된 사건의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에서 어떤 직권이 있고 그다음에 직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직권이 있다는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 중에 어떤 직무 권한이 있다는 걸 법에 세세히 기재하고 있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무죄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판단 방법이거든요. 근데 과거의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식으로 직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앞으로 앞두고 있는 이 사법농단 관련된 사건에서 무죄를 쓰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정감사에 있어서 또 저나 뭐 다른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고요. 또 윤석열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 부분도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봐야 되는데요. 다행히 직권남용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 있어요.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돼서. 아마 대법원 차원에서 뭔가 판례를 뭐 확실하게 좀 기준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좀 짧게만 부탁드리겠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평양 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이 서명하고 제거하고 비준한 셈인데 위헌론이 좀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이고요. 예. 그다음에 비준에 대한 동의가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비준한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동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평양선언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 판문점 선언의 이행 선언이기 때문에 예. 저희 정부는 지금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계속 동의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동의를 국회가 하고 그러면은 사실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